여러분, 흔히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내 뱃속으로 낳아 피눈물로 키운 자식인데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감추겠느냐며 속을 다 내어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참된 사랑이라 믿으시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위험하고도 잔인한, 그러나 노년을 위해 반드시 아셔야 할 진실을 하나 전하려 합니다. 노년의 삶이 평온한 천국이 되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지옥이 되느냐는 바로 여러분이 입을 얼마나 무겁게 닫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재산과 관련하여 죽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될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발설하는 순간 여러분이 수십 년간 쌓아온 품격과 평화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평생 청렴하게 살다 은퇴하여 자식들에게 비상금 액수와 편애를 고백했다가 불 꺼진 방에서 홀로 벽을 보며 죽어간 이판서의 비극을 말입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입이 내 무덤을 팠구나. 하지만 여기 이판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죽는 순간까지 왕처럼 대접받고 자식들의 지극한 효도를 받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안동 최부자의 지독하고도 영리한 처세술, 그 속에 담긴 자식을 효자로 길들이는 3가지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조선 영조 시절 안동의 거부 최부자에게는 4명의 장성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최부자가 노환으로 자리에 눕자 아들들은 약을 다려오는 대신 아버지가 숨겨둔 땅 문서와 금괴의 행방을 묻기에 바빴습니다. 아버님, 이제 기력이 쇠하셨으니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셔야 저희도 가문의 위세를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들들의 눈빛에서 효심이 아닌 탐욕을 읽은 최부자는 결단했습니다. 그는 어느 보름밤 온 집안식과 마을 사람들을 사랑채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합니다. 내가 평생을 모은 이 만석군의 재산은 내가 죽는 날 단 한 평의 땅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이미 관아의 수령과 약조하여 나라의 구율기관인 휼병청에 모두 기부하기로 문서를 작성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이 재산에 대해선 꿈도 꾸지 마라. 아들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효도할 동기가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최부자의 처세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비밀을 끝까지 지키며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최부자가 지킨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내 돈의 마지막 주인이 누구인지 끝까지 모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부하기로 약조는 하였으나 내가 죽기 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관아에 보내는 서찰 한 장이면 이 모든 결정은 뒤집힐 수도 있다. 그 서찰에 누구의 이름을 적을지는 오로지 너희가 내 남은 생을 어떻게 보필하느냐에 달렸다. 여러분, 자식에게 이 집은 네 거다 라고 확정해주는 순간 자식은 안심합니다. 그리고 안심하는 순간 효도는 멈춥니다. 부모의 재산이 이미 내 것이라 믿는 자식은 부모가 오래 사는 것을 재산 수령이 늦어지는 방해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최부자는 자식들에게 확신 대신 결핍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부를 취소하고 내 이름을 적어줄지도 모른다는 그 신랏 같은 희망이 아들들을 매일 새벽 문안 인사를 오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기대를 주되 그 끝이 어디인지는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2번째 비밀은 누구를 더 아끼고 누구에게 더 줄 것인지에 대한 속마음입니다. 최부자의 4 아들은 서로 아버지를 독차지하려 경쟁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번에 보약을 지어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뒷방도배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부자는 어느 한 아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4놈 모두가 똑같이 지극정성이니 내 마음을 정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마지막 날에 가장 내 곁을 오래 지킨 놈에게 가장 큰 필지를 내어줄지도 모르지. 이 판서는
사실 나는 둘째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 형제간의 우애를 박살냈지만 최 부자는 공평한 침묵으로 형제들이 서로를 감시하며 효도 경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니 내가 조금 더 떼어줘야겠다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집안은 재산 싸움의 전터가 됩니다.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든 그것은 당신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가장 고독한 비밀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정확한 재산 총액과 자신의 약점입니다. 최 부자는 아들들에게 땅 문서를 단 한 번도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직한 괴목함 하나를 머리맡에 두고 그 안에 가문의 운명이 들어있는 것처럼 엄격히 관리했습니다. 아들들은 그 안에 금괴가 10개가 들었는지 100개가 들었는지 몰라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 괴목함에 든 것이 저희 생각보다 적은 것은 아닙니까? 아들이 물을 때면 최 부자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너희가 평생 써도 남을 만큼은 들어있으니 걱정 마라. 만약 최 부자가 사실 남은 건 이 땅 문서 석 장뿐이다 라고 바닥을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들들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가성비가 맞지 않는 효도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또한 최 부자는 젊은 시절의 실수나 서운함을 자식들에게 고격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완벽함이 무너지는 순간 부모를 더 이상 삶의 이정표로 여기지 않습니다. 노년의 권위는 침묵에서 나오고 품격은 자신의 미천을 끝까지 숨기는 데서 완성됩니다. 최 부자는 그렇게 10년을 더 왕처럼 대접받다 90의 나이에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작성한 서찰은 기부가 아니라 10년 동안 자신을 극진히 모신 네 아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들은 통곡했습니다. 아버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형제애를 유지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구나. 최 부자는 입을 다듬음으로써 자신의 노후를 지켰고 자식들에게는 효도라는 인간의 도리를 몸에 익히게 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이 판서는 어땠습니까?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렸고 재산이 공개되자마자 원수가 되어 갈라섰습니다. 이 판서의 입은 무덤을 팠지만 최 부자의 침묵은 가문을 살리는 성벽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다시 한번 단단히 닫으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저한테만 몰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와도 외로움이라는 파도가 당신을 흔들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도 이 세 가지 비밀만큼은 절대 내어주지 마십시오. 비밀이 사라진 노년은 발가벗겨진 채 겨울 벌판에 선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간직한 비밀의 무게만큼 당신의 노후는 안전해질 것이며 자식의 존경은 유지될 것입니다. 늙어갈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는 말, 그것은 비단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지 않는 그 영리한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천국으로 만드는 작은 열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년 야사는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 지혜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곧 당신의 힘입니다.